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없고 애써 잡으려 했던 인연은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나가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정약용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남겼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 그는 자신의 굴곡진 삶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서둘러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엉켜버린 적, 마음을 서두른 탓에 좋은 인연을 놓친 적, 건강을 무시한 채 억지로 버티다 병을 얻은 적. 이 모든 순간의 공통점은 애씀입니다. 억지로, 반드시, 지금 당장 이뤄야 한다는 집착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자식의 성공을 위해 애썼습니다. 공부를 강요했고 진로를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고독한 노년이었습니다. 노인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었다면 내 아이는 자기 길을 찾았을 텐데. 애쓴 마음이 결국 가장 소중한 인연을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잊고 살아갑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밀어붙이면 멀어지고 기다려주면 다시 다가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강제로 꺾으려 하면 반발하고 자연스럽게 두면 스스로 성장합니다. 셋째,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애써 당기려 하면 끊어지고 때를 기다리면 저절로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애쓰지 마라.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정약용의 지혜와 함께 삶 속에서 그 교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사례와 철학,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일상에서 억지로 애쓴 탓에 무너진 사례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경험들에서 드러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몇 번의 입사 시험에서 낙방한 뒤 마치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초조해졌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자격증을 닥치는 대로 따내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그는 결국 몇 년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때가 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 있구나. 그리고 몇 년 뒤 우연히 찾아온 기회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때가 오지 않은 일은 억지로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애쓰는 동안 잃는 것은 건강과 평온이며 얻는 것은 좌절과 후회일 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조급한 마음에 치료를 이어갔고 주변의 시선에 더욱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했고 사랑보다 의무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지쳐 부부의 마음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우리 사이의 평온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는 깊은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때가 이르지 않은 일은
억지로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애쓰는 마음이야말로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첫째, 삶의 과정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관계와 건강을 해친다는 점. 셋째, 기다림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결실을 위한 준비라는 점.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불필요한 애씀에서 벗어나 평온 속에서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인간관계 속 사례를 통해 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애쓰는 태도가 어떻게 관계를 깨뜨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무대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억지로 좁힐 수 없고 억지로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인연은 밀어붙이면 도망가고 기다려주면 다시 다가오는 법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와의 관계를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전화를 걸고 만남을 강요하듯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 다음에 보자. 친구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상태였고 아무리 애써도 그 틈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버렸고 한때는 가장 친밀했던 인연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억지로 이어갈수록 더 빠르게 끊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 머물 인연은 머물 것이요, 떠날 인연은 억지로 잡아도 떠난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이치를 그대로 드러낸 깨달음입니다. 또 한 여성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아들과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했습니다. 옷차림부터 친구 관계, 직장 생활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엄마가 널 위한다는 명분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집을 떠나 혼자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었더라면 아들은 스스로 다가왔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핵심은 억지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첫째, 억지로 이어가려는 관계는 오히려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점. 둘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다림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인연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 애쓰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존중과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스스로 다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억지로 애쓰게 되는지, 인간의 본성과 갈등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억지로 애쓰게 될까요? 머리로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늘 조급해지고 손은 앞서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깊이 새겨진 욕망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첫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손안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모든 것을 내가 조종할 수 있어야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밀어붙이고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결과를 당기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대부분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통제하려 할수록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둘째, 인간은 비교 본능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뒤처지는가 하는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더 세게, 더 억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고 불안은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 마음이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며 삶의 평온을 빼앗아갑니다. 셋째, 인간은 집착이라는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떠나는 인연도, 열리지 않는 기회도, 놓아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집착은 처음에는 애씀으로 보이지만 곧 집착은 고통으로 바뀌어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삶의 흐름 속에서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삶을 망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애쓰지 마라.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 자연에 맡기면 때가 오고 그때는 힘들이지 않아도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갈등의 본질은 결국 내가 세상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삶은 지쳐갑니다. 반대로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온을 얻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시 흘러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을 비롯한 철학자와 성현들이 왜 때를 기다리라고 입을 모았는지 역사와 사상 속에서 그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때를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의 미덕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은 통찰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귀양살이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외로운 섬에 갇혀 지냈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때가 되면 나의 학문과 뜻이 다시 쓰일 것이다. 그는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갈고 닦으며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억지로 권세를 잡으려 했더라면 그의 지혜는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자 역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하늘이 열어줄 때를 기다린다. 공자는 인생의 성패가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때,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삶을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피우는 꽃은 금세 시든다. 자연의 때에 핀 꽃은 오래 향기를 머문다. 이 말씀은 수행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억지로 당기는 인연은 금세 끊어지고 자연스러운 인연은 오래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서양 철학자 스토아 학파의 지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결과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가짐에만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공통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모든 위대한 사상가는 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 둘째, 억지로 되는 일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셋째, 기다림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결실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가르침을 실제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즉 억지로 애쓰지 않고도 평온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때를 기다려라.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는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고 억지로 마음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존중과 여유를 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둘째, 삶의 목표에서도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고, 노년에 안정된 삶을 얻고 싶어
애쓰는 마음은 누구나 가집니다. 그러나 때가 오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배움, 오늘의 성실, 오늘의 건강 관리가 내일의 열매를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셋째, 건강과 마음의 문제에서도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눈을 감는 순간 더 깊은 불면에 빠집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억지로 참으려 하면 더 아파집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고 기다림을 늘리는 것,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 비교하지 않고 자기 걸음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지치고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애쓰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을 모두 정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조언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 애쓰지 마라, 때를 기다려라,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는 말은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였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붙잡으려 하거나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려 하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진짜 인연은 스스로 다가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입니다. 누구도 강제로 바꿀 수 없고 스스로의 때가 되어야 변화가 찾아옵니다. 상대의 본성을 억지로 꺾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지켜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애쓰지 않고 여유를 갖는 것, 말을 줄이고 마음을 살피는 것, 때가 오기 전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꽃을 억지로 피우려 한다면 그 뿌리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겨울을 잘 견디고 나면 때가 되어 꽃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때를 기다릴 때 더 큰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무언가가 떠오르셨나요? 이제는 애쓰지 않고 기다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평온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깊은 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쓰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삶의 지혜이며 우리 모두가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